네. 계속해서 이 메쉬 웨이브의 타이밍하고 그리고 이 GPU 스프라이트 주변 동그랗게 링으로 퍼지는 타이밍을 맞춰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캐스케이드의 2m의 딜레이를 미는 것처럼 여기 밑에 보면 2m 딜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게 나이아가라의 2m 업데이트에 루프 딜레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이 만약에 스폰 내용이 스폰 버스트라고 하면 이 스폰 타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폰이 언제 나올지 이것도 딜레이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0.1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웨이브가 퍼지면서 끝부분에 맞춰서 GPU 스프라이트가 나오게 되죠. 이 GPU 스프라이트랑 이 웨이브 메쉬를 잘 맞추기 위해서 위치를 좀 옮겨줄게요. 딜레이가 뒤쪽으로 가니까 옮겨주고 이 두 가지의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니까 이펙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레이어가 어떤 레이어에 이어서 흐르듯이 이어지게 하려면 중요한 부분이 이 스폰 타이밍, 그쵸? 그리고 이 커지는 스케일, 이게 넓어지는 스케일 타이밍에 맞춰서 그 흐름에 맞춰서 같이 커지는 거죠. 여기 메시 웨이브의 다이나믹 매터리얼 파라미터에서 이 포스 Y로 이 구 형태가 웨이브가 넓어지는데 요거를 조금 늦춥니다. 0.4. 그러니까 0에서 0, 0.5가 0.2 부분에서 일어나는데 0.4에서 일어나게 하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커지는 게 보이면서 퍼지면서 사라지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조금 앞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잘 만져주는 게 이펙트에서 제일 중요하죠. 디테일 핵심을 올리는데 자, 빠르게 구성하고 이 디테일 퀄리티를 올리는 거는 그래프를 잘 만지셔야 돼요. 0.3초. 그래서 일체감이 들게 하면 할수록 퀄리티가 올라가죠. 네, 됐습니다. 일체감이 들죠, 이제. 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웨이브 형태인 웨이브 01번 파티클에서 요 내용 있죠? 얘는 이제 메쉬로 우리가 불러가지고 메쉬를 UV에 퍼뜨려서 보이는 형태였고 얘는 파티클 자체 그러니까 똑같이 이 블랙하고 똑같이 블랙으로 바닥에 까는 플래시나 라이트처럼 럭 엑시스 한 축으로 보여주게 해서 퍼뜨리게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재현을 하게 하겠습니다. 이 캐스케이드를 하나씩 이제 기능을 다 먼저 알고 넘어가야 나야가라의 기능도 제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블랙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서 복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름을 웨이브 1번 이름을 주고요. 솔로잉을 봐야겠죠? 자, 여기서 먼저 스프라이트 렌더러에서 재질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01번에 MI 웨이브 01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검은색으로 나오고 있죠. 자, 색깔이 없기 때문에 스케일 컬러에서 색깔을 기본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얀색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얘도 기존에 썼던 내용처럼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넣어줘야겠죠. 자, 다이나믹 파라미터 메쉬 웨이브에서 썼잖아요. 이렇게 카피해서 Al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놓으셔도 됩니다. 새롭게 꾸미셔도 되고요. 자, 다이나믹 파라미터의 모듈 내용이 예, 메쉬 웨이브랑은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듈을 다르게 설정을 해둘게요. 자, 먼저 포스 Y가 반대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해야겠죠? 위에서 아래로. 자, 0에서 1. 그리고 얘는 빠르게 0.1초에서 0.1. 그리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커브가 되게 자동. 네. 자, 네, 퍼지게 됐고, 그 다음에, 디스트 값이 지금 살짝 먹고 있는데, 첫 시작을 0.3만큼 주고, 그리고 마지막 1에서 1.5만큼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 값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셔도 되지만, 이렇게 체크를 해제해도 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거면. 자, 얘도 컬러 역시, 어, 컬러 커브를 줄 건데, 자, make vector from linear color RGB로 넣어준 다음에 컬러 커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파 따로, RGB 따로 더블 클릭해서 얘 값을 처음에 마찬가지로 보라색 좀 세게 줄게요. 보라색 10, 110, 100 이렇게 보라색으로 좀 진하게 주고 그리고 좀 뒤로 갈수록 하나 추가해서 색깔이 우리가 이제 파란 계열로 갔죠. 계속 1, 10, 10, 100 정도 좀 되겠네요. 10, 100. 요 타이밍을 0.5초로 주겠습니다. 0.5초. 그리고 알파도 0.5. 이 계속 유지가 되게 잘 보여야겠죠? 찢어지는 형태에서. 그리고 시간을 좀 긴데, 라이프 타임 1초로 하겠습니다. 1초. 그리고 크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스프라이트 사이즈를 어, 한번 맞춰볼게요. 솔로잉을 풀고 800. 네, 800이 적당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도 같이 봤을 때 자연스럽게 같이 사라질 수 있게 커브 값을 퀄리티 있게 좀 만져줘야겠네요. 여기서는 지금 이 라인들이 너무 얘만 이제 보이잖아요. 좀 같이 뻗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선 디스트 값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안쪽으로 좀 오징어처럼 말려 들어가고요. 이렇게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남아 있잖아요. 이게 0이면 계속 이제 퍼져지겠죠. 그냥 원대로 1.5를 줬잖아요. 한 1.1에서 1.2. 네, 같이 퍼져 나가네요, 이제. 그리고 얘도
살짝 커브 값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 더 빨리 퍼져나가고요. 디귿 값이 적어서. 자, 이렇게 하면 위쪽으로 구가 호를 그리게 되면 더 늦게 퍼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처음에는 빨리 퍼지고 자, 천천히 빨리 이게 빨리 퍼지는 거고 이게 천천히 퍼지는 거죠. 네. 자, 이 값도 0이면 이렇게 요 정도고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계속 이렇게 조금씩 만져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잘 맞는지. 0.5로 시작하는 게 낫겠네요. 0.5로 시작해서 이렇게 조금씩 만져보는 거죠. 1.2. 네, 한번 레벨에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체감이 들기 시작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좀 레이어가 겹겹이 쌓였기 때문에 아주 살짝 다른 점을 보여주려면 색상의 차이나 아니면 딜레이를 차이를 좀 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색상의 차이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같이 보면서 어, 색상이 보라색으로 시작해서 파란색으로 이제 사라지는데 그 여운을 웨이브는 스케일 컬러의 그 중심값 이 보라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값을 얘는 지우고요. 앞쪽으로 당기면 파란색이 이제 더 잘 보일 거고요. 그쵸? 그리고 뒤쪽으로 당기면 보라색 여운이 더 많이 보이겠죠. 그쵸? 늦게 보라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느낌이 확 드니까 요게 중간값이었고 요 같이 변하는 값 네. 요게 늦게 변하는 그 세 변화를 살펴보면서 어떤 차이를 줄 건지를 정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커지는 내용, 그러니까 퍼지는 내용은 일체감을 들지만 색상 같은 것들을 좀 베리에이션을 주는 거죠. 더 파란색으로 잘 보이게 할 건지 테스트를 해가면서 네, 네. 하늘색이 더 잘 보이죠? 아니면 보라색이 더 많이 남게 할 건지 이렇게. 네, 보라색 기운이 많이 남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보라색 기운 남는 느낌이 더 어울려요. 이렇게 해서 웨이브의 내용을 이미터를 꾸며봤고요. 이 내용들이 지금 웨이브가 재질과 메쉬로 된 게 레이어가 두 개가 퍼지는 게 있고 또 GPU 스프라이트가 퍼지는 게 있으니까 그 밑에를 겹치면 겹칠수록 색깔이 섞이니까 더 잘 보이게 블랙의 시간을 늘려주겠습니다. 이니셜 파티클에서 2배 정도, 1.5에서 3초까지. 밑에 이제 바닥이 어두워야 이 색깔이 더 대비돼서 잘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웨이브 메쉬의 왜곡 형태 있죠. 리플렉션. 요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것도 메쉬 형태의 접시에서 UV를 퍼뜨린 내용이라서 여기 뒷부분 메쉬 웨이브를 하나 카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얘 이름을 웨이브, 메쉬 웨이브 똑같이 해야겠네요. 아니, 자, 그리고 여기서 썼던 웨이브 메쉬 REF01번의 왜곡되는 재질을 메쉬 렌더러 재질에다가 오버라이드 매터리얼에다가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솔로잉 하고 여기서는 안 보여요. 대상이 안 보이거든요. 왜곡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벨에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카피해온 메쉬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파라미터에서 이 두 가지를 안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얘는 안 쓰고 얘는 쓰기 때문에 기본값 1을 주겠습니다. 왜곡값 1을 주고 포스 Y는 점점점 더 커지는 형태, 디스트도 점점점 구겨지는 형태네요. 자, 여기까지만 내용을 솔로잉 킨 다음에 플레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네, 지금 잘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바닥이 왜곡이. 이제 타이밍을 한번 만져보도록 하죠. 다이나믹 파라미터 내용에서 라이프타임, 이니셜라이즈 파티클에서 라이프타임이 1초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그 웨이브 메쉬의 그 리플렉션이 여운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2.5초까지 했었네요. 그쵸? 2.5초까지 하고 0.5에서 시작했네요. 자, 라이프타임 2.5초까지 늘려주고 다이나믹 0.5에서 3에 0.1, 1 이렇게 0.5에서 0.3초까지 1이 됐다가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형태. 그리고 디스트는 0.5, 1. 네, 간단하네요. 한번 보고요. 그래프가 망가졌으니까 선택해서 자동으로 얘는 직선으로 바꿔야겠네요. 선형 이렇게 네, 쭉 가게. 그리고 얘도 시작이 0.5에서 1. 네. 비교적 그 상승 구간이 적죠. 그리고 리프레션 1. 아까 해놨죠? 자, 그리고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 정도 여운인데, 그쵸? 자, 여기서도 그냥 똑같이 하지 않고 살짝 변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게. 지금, 메쉬 웨이브, RF 자체가 메쉬 웨이브를 카피해 온 거라서 스케일 커브가 5배 정도 곱해져 있는데 이걸 1로 낮춰주고요. 이니셜라이즈에서 2.5초면 혼자 너무 많이 남으니까 2초 정도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차피 들어가는 이 재질 안에서는 컬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알파만 쓰고 있거든요. 굴절에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컬러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 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넣지 않아도. 자, 솔랭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느낌이죠. 알파가 확실히 줄어드니까 자, 파장이 퍼지는 느낌이 더 잘 보이죠.
자, 여기서 파장이 퍼지는 느낌이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파라미터의 중간값을 빼볼게요. 이거. 포스 Y 올라가는 값이 천천히 올라가게 2초 동안. 잘 보이죠? 자, 일단 잘 보이게 하고 다른 것들하고 솔로잉 풀어서 잘 어울리는지 보는 거죠. 자, 크기가 더 커야 되고 타이밍이 살짝 빠르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눈대중으로 확인을 하고 크기는 여기서 메쉬 사이즈의 크기가 지금 3.6인데 4만큼 한번 키워 볼게요. 그렇죠? 4만큼 키워서 보고 네, 4만큼 키웠더니 사이즈가 잘 어울려요. 잘 맞고 저 나가는 포스 Y 구간을 이쪽으로 살짝 올려주면 되겠네요. 아까 0.3에 1을 넣었는데 그쵸? 1 이렇게 곡선이 되게 사용자를 하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쵸? 0. 네, 0.3 정도에서 네, 그럼 일체감이 지금 들고 있죠. 너무 안 보인다 싶으면 이제 여기서 조절을 하는 거죠. 여기서 약간 너무 심해가지고 끝부분이 얘가 아니라 얘는 이제 리플렉션이고요. 이 범위를 진하게 해주는 거는 컬러. 그쵸? 리플렉션만 한번 올려볼까요? 어떤 느낌이 되는지. 리플렉션을 5로 올리면 리플렉션의 구겨지는 형태가 좀 심해지죠.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면 이거를 낮은 수치를 주고 그리고 영역을 많이 주려면 스케일 커브를 주면 결국에 알파를 5를 곱한 거라서 이렇게 되겠죠. 자, 네, 비슷하게 보이네요. 이거는 한 이 정도로 낮춰주고 다이나믹에서 올라가는 느낌을 살짝 낮춰줘야겠네요. 7 이렇게 조금 앞으로 이 형태에서 왜곡이 잘 보이시나요? 네. 왜곡 형태를 넣을 때 이런 디스토션을 넣을 때는 은은하게 그러니까 보일 듯 말 듯하게 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곡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펙트가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왜곡의 형태가 끝에서 여운으로 남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운이 더 잘 보여야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사이즈를 더 크게 줘도 될 것 같아요. 4.5 정도 주고 이 그래프가 크기만큼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크기가 움직이는 크기가 늘어났잖아요. 그만큼 이 그래프도 조금 바뀌어줘야겠죠. 더 빨리 갈 거. 크기가 커지면 UV는 0에서 1까지 그냥 대칭이 되지만 더 빨리 가겠죠. 크기가 크면. 가는 속도가. 그래서 그 속도를 조금 낮춰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0.5에서 시작을 했는데 0.7 이렇게 살짝 0.6 이렇게 밑으로 낮춰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보면 이제 그 퍼지는 형태의 왜곡이 이제 잘 보이죠. 잘 보이죠? 네. 느리게 갔더니 타이밍이 좀 늦게 퍼지는 형태가 보이고 있죠. 이거를 조금 뒤로 당겨서 위로 올려야겠네요. 0.7, 0.4. 시작은 천천히 가고 끝에는 조금 빨리 퍼지게 해주면 좋겠죠. 네, 이제 잘 보입니다. 엄청 잘 보이죠? 자, 이제 늦게 퍼지는 느낌이 드니까 얘가 조금 앞으로 와도 되겠네요. 0.8 정도.
키 추가해서 1점 자동으로 됐습니다. 이제 타이밍이 조금 밀리니까 이런 걸 크기를 키우면 시간하고 크기를 바꿔줘야 돼요. 항상 크기를 키우고 그래프를 바꿨으니까 시간도 1.5초로 맞춰볼게요. 딱 맞죠? 이제 네. 사이즈랑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에 보여주는 게 좀 남으니까 1로 줄여 1 정도 줄이고, 그리고 이 알파의 시작을 0.5에서 이제 길게 가져가는데 0에서 가져갈게요. 0에서 이렇게 하면 아주 약화됩니다. 그렇죠? 디스토션이 거의 보일 듯 말 듯 약화되죠. 자, 디스토션만 본다면 이런 느낌이죠. 살짝 퍼지는 형질. 바닥이 꿀렁이는 살짝 이런 느낌이죠.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다이나믹 파라미터에서 왜곡을 쓸 때 다이나믹 파라미터 수치가 웬만하면 2를 넘지 않게, 그리고 알파도 2를 넘지 않게, 최대한 2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 정도까지만 주세요. 너무 심하게 주면 오히려 이펙트가 더 저렴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저는 이 정도까지만 추천드려요. 물론 이제 왜곡의 파장이 특별하게 심한 경우에는 많이 줘야겠죠. 근데 얘는 그 곁들이는 효과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메쉬 웨이브 리플렉션 왜곡까지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이제 더스트를 여기서 주변에서 퍼터려지는 이 더스트 링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더스트 링은 이 GPU 원형으로 퍼지는 이 GPU를 갖다다 쓰면 되겠죠. 자, 복사하기 옆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이거를 좀 위치를 옮겨야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름을 얘는 더스트 링이잖아요. 똑같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웨이브에서 썼던 것처럼 요 더스트 베이스 01번을 가지고 와서 이거 닫을게요. 아니요. 네. 가지고 와서 얘가 솔로잉 보고 스프라이트 렌더의 재질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정렬이 기존의 GPU 스프라이트는 벨로시티 방향대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반대로 이제 정렬하지 않게 놓고요. 빌보드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정 사이즈 크게 그래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이미터 프로퍼티는 계속 이제 GPU로 쓸 거고, 자, 스폰 버스트를 자, 50개로 맞춰주고, 이니셜라이즈 파티클에서 요 사이즈 있죠. 이 사이즈는 메쉬에 쓰던 거랑,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두 개가 다르고, GPU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게 표현돼야 되니까 이렇게 작은 수치를 넣었는데, 유니폼에서 정사각 크기를 키우게 하고요. 랜덤 레인지 플러스로 여기다가 300과 400으로 크게 넣어줍니다. 크게 넣어주고,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네, 나오는데 엄청 이상하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주요 핵심이 버스트링 같은 경우 우리는 어떤 기술을 썼냐면
GPU 스프라이트에서는 원래 여기 캐스케이드와 이제 나야가라의 큰 차이점이죠. 캐스케이드에서는 이 다이나믹 파라미터가 그쵸? 이렇게 GPU 스프라이트일 때 지원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나야가라는 GPU로 쓰면서 심 타겟이 GPU 바운더리에 들어가면서 어, 다이나믹 파라미터들을 쓸 수 있죠. 그게 이제 큰 차이점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쓰지 못해서 컬러 오브 라이프를 다이나믹 파라미터처럼 캐스케이드에서 썼단 말이죠. 이 기술을 컬러를 따로 주고 그리고 여기서 RGB를 이렇게 썼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알아두면 좋겠죠. 왜냐면 이렇게 컬러를 가지고도 여기서 더 쉽게 편집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로 다 얘보다는 더 편하게 여기서는 이렇게 수치로 직접 넣어서 그래프를 따로 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그래프 그 자체니까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넣어도 되지만 더 쉽게 그냥 컬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자, 스케일 컬러에서 요 내용이 지금 리니어 컬러 RGB 이제 컬러 바를 이렇게 직접 볼 수 있게 했잖아요. 커브 포 컬러를 해가지고 자 여기서 요 내용을 좀 바꿔줄게요. 이거 뒤로 가기 하고 하면 이렇게 벡터 3벡터를 입력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쵸? 여기서 자, 커브를 보면은 벡터 프롬 커브가 있어요. 벡터 프롬 커브. 자, 이렇게 하면 X, Y, Z가 이렇게 그러니까 컬러 바 말고요.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로 보기 더 편하겠죠. 캐스케이드보다는 좀 편하죠. 그래서 캐스케이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컬러 오브 라이프 이 만든 내용을 기억을 더듬어서 보죠. 자, 이 내용에서 재질로 들어가서 마스터 매터리얼 보면은 자, R은 디스트로 쓰였어요. R. 디스트. 플로우 맵을 꾸기는 디스트로 썼고, G는 UV 스케일링, 그러니까 UV 타일링으로 썼어요. 여기 있네요. 네. 스케일 바이 센터, 중심으로부터 퍼지는 그 UV 스케일을 썼어요. 그 R과 G만 쓰면 되겠죠? R과 G. 그리고 디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구겨지면 되는 형태고, 이것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거나 작은 형태로 가는 거겠죠? 자, 컬러 오브 알파를 한번 살펴볼게요. 컬러 오브 라이프에서 컬러만, 알파 빼고요. 자, RG만 보겠습니다. 이게 R.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0에서 1이 되면 0.6까지 올라가는 형태고, 0.7까지 올라가는 형태고, 스케일은 1이 정 사이즈니까 1에서 2까지 커지는 게 아니라 타일링이라고 보면 되죠. 1에서 커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1에서 2까지 수치가 올라가는 형태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0에서 0.7, 1에서 2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럼 얘 얘를 봐야죠. 얘 레드. 자, 레드만 보게 이 표시를 아이콘을 이렇게 하면은 이 채널만 편집을 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면 다 편집을 하고 그래. R만 보게 한 다음에 자 0에서 1에서 0.7이죠. 똑같이 맞춰주고 그 다음에 1에서 2가 되게 올라갔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 이런 형태가 되죠. Z는 안 쓰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자 나오는데 변화가 있는데 막 작아지죠. 우리 여기서는 그 스케일이 스프라이트의 스피드에 비해서 작아지는 걸 없앨 거고 그쵸? 일단 스프라이트 사이즈도 없앨게요. 그리고 컬 노이즈
얘도 이제 필요 없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포인트 포스, 이제 원형으로 퍼뜨리게 하는 거, 그리고 드래그로 점점 그 운동을 감소시키는 게 필요하죠. 자, 이거는 포인트는 좀 많이 줄게요. 처음에 만으로 시작해서 0.4초인데 0.3초 빨리 끝나게 0.3초까지 0이 되게 하고, 드래그는 지금 10으로 줬죠. 그치. 자, 이렇게 다시 퍼지면서 오그라들게 어떤 형태가 디스트 되게 나오는데, 이 형태를 마지막에 알파로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자, 이거를 1에서 반대로, 자, 0이 되게 줘야겠죠? 요거 중간값은 없앨게요. 중간값은 없애서 1에서 0이 되게, 자, 어느 정도 첫 모형이 유지가 되면서 사라질 때 좀 밝아지면서 퍼뜨리는 형태의 더스트가 완성이 됐죠. 이렇게. 그 위에 이제 더스트가 트랜스루센트로 진한 부분이 깔리니까 이 왜곡 부분이 확실히 보이죠. 레벨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 먼지가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 표현되고 있죠. 굉장히 가볍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좀 진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스케일 컬러에서 역시 알파를 높게 주면 됩니다. 알파를. 이 알파 부분의 스케일 커브를 높여주면 굉장히 진해지죠. 1이 이 정도였고요. 2, 5, 10 정도 되면 엄청나게 진해집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걸 덮어버리죠. 그 위에 있어가지고. 덮는 형태가 아니라 좀 어울리는 형태로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살짝 두껍게 3 정도 한번 볼까요? 네. 3 정도도 굉장히 진하죠. 그래서 곁들이는 정도 이 정도로 하고, 이 퍼져 나가는 형태를 조금 더 멀리 퍼지게 이렇게 Z 잘못 눌렀네요. 자, 이렇게 살짝 직선이 되게 하겠습니다. 직선이 되게. 자, 포인트 포스를 직선이 되게 했더니 저 끝까지 좀 밀려 나가죠. 그리고 완전한 링이 좀 더 되게 하려면 개수를 좀 추가하면 됩니다. 50개에서 100개 정도 하면, 네.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는 트랜스루센트가 중간에 이렇게 같은 위치에 겹쳐가지고 좀 번쩍이는 현상이 일어나네요. 50개면 괜찮은데 70개. 저렇게 번쩍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트랜스루센트의 소팅의 구조가 스프라이트 렌더 부분에 정렬, 소트가 있는데요. 이 소트를 배열을 해서 어떤 게 먼저 나올 건지 이후에 나올 건지를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게 논으로 돼 있으면, 그러니까 렌더링 전에 분류를 실시하지 않으면 이게 개수가 겹치면 겹칠수록, 겹치면 겹칠수록 이렇게 어떤 게 먼저 그려져야 될지, 트랜스루센트 같은 경우에는 언열의 고질병이죠. 어떤 게 먼저 렌더링이 될지 정의가 되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는 소팅 구조를, 소팅 모드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에서 다 빌보드잖아요. 빌보드. 그 빌보드 평면에서 가까운 거리별로 뎁스를 분류하면 잘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메라 원점에서 거리로, 이거는 평면에 대한
빌보드의 평면에 대한 뎁스 거리고요. 이거는 카메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카메라랑 각각의 파티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쵸? 먼저 그려주고 가까우면 나중에 그려지겠죠. 모드가 또 커스텀이 두 개가 있는데, 어센딩이 있고 디센딩이 있는데, 이게 오름 차순, 내림 차순이 있어요. 이게 커스텀은 소트를 넘버링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넘버링의 기준이 파티클 노멀라이즈 에이지예요. 파티클 노멀라이즈 에이지. 라이프 타임과 에이지를 계산한 부분이 평균의 수명을 구한 거거든요. 그 파티클의 수명에 따라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먼저 그릴 걸 정의를 하죠. 여기서는 그냥 비뎁스로 넣어주시면 잘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개수를 아무리 늘려도 겹쳐도 문제없이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70개 정도였나요? 50개, 60개 정도로 하겠습니다. 60개. 네, 주변을 살짝 이런 더스트가 나오는구나 정도로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프라이트 로테이션에 랜덤을 넣어줘야겠죠? XY. 네, 항상 나올 때 각도가 랜덤한 각도로 나오게 넣어줍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액터 배치 부분을 치우고 한번 볼게요. 네. 자, 더스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1로 시작하는데 키 추가해서 여기서 1, 첫 시작에는 0에서 시작하게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하고. 그럼 좀 딜레이 있게 보이는 것처럼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끝에서 좀 나오게. 네, 이렇게 해서 더스트까지 넣어봤고요. 제가 준 부분에서 스프라이트 UV를 랜덤으로 줘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UV가 뒤집히는 거고 로테이션 각도는 이거였어요. 랜덤. 네, 요것만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파티클 캐스케이드로 꾸며진 웨이브 키를 나야가라로 꾸며줘 봤습니다. 이렇게 나야가라만 이제 해볼 수 있는 2m를 한번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닥에서 찍어서 바닥 데카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나야가라의 특징인 내용, 나야가라만 있는 모듈을 이용해서 데칼 대신 마법진 형태를 살짝 표현하는 GPU 스프라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야가라를 제작하다 보니까 이 나야가라의 2m의 모듈들도 생소할 수 있지만 개수가 좀 많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사실 캐스케이드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더 많죠, 지금 개수가. 그러니까 모듈의 기능과 편리성이 2m의 개수를 더 적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GPU 스프라이트 요 내용을 또 한번 복사를 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뒤에다가 그리고 얘 이름을
GPU 매직이라고 할게요. GPU 매직. 자, 여기서 이제 솔로잉을 하고 로케이션에서 이제 실린더 로케이션을 지우고요. 얘를 지우고 그리고 스폰 버스트도 지우겠습니다. 있는 것도. 자, 그러면 이제 뱉는 게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죠? 이 방식을 이번에는 나이아가라가 가지고 있는 모듈 중에 자, 파티클 업데이트에서 그리드 여기서 파티클 스폰에서 그리드 로케이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 스폰에서 자, 이슈 고침으로 해주고요. 그러면 그리드 로케이션이 생성되면서 스폰 파티클인 그리드가 나옵니다. 업데이트 부분. 자, 이 그리드 로케이션은 아상의 그리드에 균등한 분포로 파티클을 스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터 업데이트에 파티클, 그러니까 그리드 안에 저 파티클이 스폰이 되는 거고 그 그리드에 가상의 그리드를 좌표로 뿌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스폰 파티클 인 그리드가 X, Y, Z 카운트가 각각 10개씩 10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내용이 지금 카피해 와서 GPU 스프라이트의 내용을 카피했기 때문에 각각의 그 포스들을 관련 포스들을 일단은 꺼줄게요. 사이즈도 사이즈만 켜둘게요. 사이즈만. 그리고 다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큐브 형태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그리드 로케이션의 디멘션 있죠. 이 차원의 크기가 요거를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좀 패딩 퍼 셀이라고 돼 있죠. 바운딩 박스 사이즈로 바꿔주겠습니다. 바운딩 박스 사이즈로 바꿔주면 크기가 줄어들죠. 실제 이 바운딩 박스는 월드에서 X, Y, Z 축의 차원을 전체 그리드로 원하는 볼륨을 만드는 건데 여기 보면 10, 10, 10 돼 있는데 크기가 10cm 그러니까 이 한 칸 크기가 지금 여기 배치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패딩 퍼 셀은 각 파티클들이 가까운 파티클 입자로부터 멀어지는 거리예요. 10cm씩. 그렇죠? 이거는 설정된 거리에 그 파티클로부터 설정된 거리 그리고 이거는 X, Y, Z축의 차원을 원하는 박스의 차원을 크기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 사이즈로 해서 사이즈를 512, 512, 512 만큼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512cm만큼의 내용이 이제 커지겠죠?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해해 보려면 이 디멘션의 사이즈를 그냥 다시 줄여볼게요. 100만큼. 자, 100만큼 줄이면, 이 지금 그리드가 보이는 부분 있죠? 이 한 칸이 1m, 1m. 100cm죠? 1m. 이게 지금 1m의 크기로 X, Y, Z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쵸? 이거를 200. 그럼 여기서 퍼스펙티브 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이 끝라인에 딱 걸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양쪽 끝라인에. 그쵸? 양쪽 끝라인에 딱 걸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1m, 2m, 이게 200cm예요.
300은 중심으로부터 자 1.5칸씩 양쪽으로 벌어졌죠. 1.5 딱 반절 딱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보면 자, 그렇죠?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 총 길이가 300cm, 3m죠. 그래서 512는 512, 512만큼 벌어진 거예요. 512면 한 칸, 두 칸 반이에요. 두 칸. 2.5. 반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심으로부터 한 칸, 두 칸 반. 이렇게 반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길이가 512cm인 거죠. Y도 512, 512. 전체적으로 그 박스의 차원을 다 채운 거죠. 자, 512, 512, 512로. 근데 그 밑에 고급 표시를 눌러보면, 이 그리드의 X 카운트, Y, Z 카운트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2m의 스폰 파티클 인 그리드에 연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폰 파티클 인 그리드에 가보면, 각각 지금 10개씩 카운팅을 하고 있죠. 10개씩. 자, 한번 세워볼까요? 너무 크기를 키워야겠네요. 크기를 다시 이거를 해제해서 좀 크게 보고요. 이게 0.5로 설정했으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가 그리드 로케이션에서는 박스의 차원을 크기를 정의하고 그 안에 UV로 이제 찍혀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배치가 되는 부분이 카운트가 10개씩 되는 거예요. 자, 늘려볼까요? Z축을 20개. 자, 그러면 Z축으로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2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를 아주 촘촘하게 잘 맞추고 싶으면 아예 그 크기대로 맞춰줄 수 있죠. 이렇게 512를 꽉꽉 채우면 잘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 할 거냐면, 일단 100으로 좀 줄여줄게요. 100. 뭘 할 거냐면, 이런 박스를 만들 게 아니라 마법진을 바닥에서 뿌리는 형태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XY 축만 쓸 거예요. XY 축만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 개수를 이렇게 가득 채워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걸 그리드로 알아봤고요. 그렇죠? 자, Z 카운트를 0으로 줄게요. 그러면 바닥에 와서 이렇게 붙죠. 그렇죠? 바닥 쪽에 플랜처럼 표현이 되죠. 굉장히 많은 하얀 파티클들이 모여서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 개수를 이제 눌려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보여요. X, Y 두 차원을 늘리면 이렇게 완전한 하얀색처럼 보이죠. 여기서 차원을 늘리기 시작하면 안 보이지 않아요. 개수가 너무 많아서. 5, 1, 2, 100까지는 보이는데 그 이상은 보이지 않게 되네요. 자, 그래서 Z 카운트는 0으로 줄 거고요. 자, 0으로. 그리고 좀 보면은 이 그리드가 지금 여기가 0점인데 바닥에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드 로케이션에 다시 가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이 X, Y, Z의 디멘션, 그러니까 박스의 크기를 512 by 512, 512로 했고, 그리고 그 그리드 안에서의 X, Y만 평면적으로 보이게 했기 때문에 바닥면이 보이고 있는 거죠. 바닥에 해당해서. 그러니까 512니까 256만큼 밑에서 보이는 거죠. 박스가 지금 있으니까. 그 박스를 Z축도 차원을 1만 줍니다. 0을 주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네요. 0을 줘도 나오고 그러니까 Z축의 차원을 줄여주는 거죠. 똑같이. 그럼 이렇게 플랜처럼 보이게 되죠. 자, LED 전구라고 생각하면 LED 전구를 꽂을 판이 이렇게 512 by 512 사이즈의 크게 판이 있고 거기다 꽂는 전구가 512, 512개를 꽂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촘촘하게.
그렇게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드의 좌표를 여기서 플러스 눌러서 샘플 텍스처를 이용을 해서, 자, 샘플 텍스처 여기다가 텍스처를 하나 넣어서 그 텍스처의 모양대로 전구를 꽂아 볼 거예요. LED 전구를.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텍스처가 필요한데, 기디온 캐릭터의 폴더에 가보면, 우리 캐릭터 폴더에서 fx, 자, fx의 텍스처에서 t 언더바 스타를 검색해 보죠. 그러면 스타 룬이라는 게 있어요. 요 형태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녹색의 마법진이 있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색 앞에 거 좀 닫고요. 정리 좀 해줄게요. 여기다 텍스처를 넣어주고, 그렇죠? 텍스처를 넣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UV를 이렇게 UV를 열어서 make plot from vector로 만드는 거죠. make 2D. 먼저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요. 각각 X, Y 따로 가져갈 수 있게 UV를 구성을 한 다음에 여기 안에서 자, make plot from vector. 벡터. 여기서 그러니까 X축에 벡터 값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벡터 값을. 어떤 걸로 대입을 할 거냐면 이 그리드의 스폰 파티클 인 그리드가 이제 전구잖아요. LED 전구라고 하면은 그거를 여기 자판에다가 이제 꽂는데 그리드 자판에다가 전구를 꽂는데 필요한 정보가 있죠. 필요한 정보. 그리드 로케이션의 UV 자판. 그러니까 그 자판 모양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필 건지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파라미터에 어트리뷰트 네임 중에 모듈 출력이 있어요. 모듈 출력. 이 모듈에서 출력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리드 로케이션, 그러니까 자판이라고 생각하는 이 그리드에 UVW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UVW. 그리드의 UVW의 설계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벡터에다가 출력을. 자, 그리고 채널은 X축 그대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똑같이 make plot from vector를 넣어주고 그 벡터 값으로 이 그리드 UVW를 똑같이 여기다가 넣어주고 얘는 채널이 Y축이죠. Y축으로 바꿔줘야겠죠. X축, Y축으로 바꿔줍니다.